예술인으로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은 나라, 우리 헌법은 예술의 자유를 천명하며 법률로서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예술인은 여전히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분노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예술의 자유를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상에 드러났던 몇몇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들은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계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창작 활동이 축소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절실합니다. 다행히 지난 7월 27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문체위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합니다.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희망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지난달 2021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위협받는 도내 예술인의 생활여건, 창작활동, 현황 등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지위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회를 그립니다. 예술인은 가난해야 한다. 가난해야 예술을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더 이상 예술인들의 고통을 정당화하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광역단체장 평가 4개월 연속 1위 약속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정례 광역단체평가 조사에서 4개월 연속 1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8개월 연속 1위, 다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내리 4개월 1위입니다.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이신 도민들께서 일 잘했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만큼 뿌듯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뜻깊을 수밖에 없고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1등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7월 민선 7기가 출범 당시만 해도 전국 꼴찌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2년 동안은 재판도 받아야 했습니다.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이 따랐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송사 때문에 도정에 조금의 빈틈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며칠 밤잠을 자지 않고 버틴 적도 많았습니다. 정치인의 공약은 주권자와의 계약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제가 약속드린 것들이 하나둘씩 성과를 내고 도민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에 힘을 내었습니다.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어린이 건강과 일공급,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청년성애보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소, 경비노동자 휴게실 지상 설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가짜건설세 단속을 비롯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설치도 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도 다인 시기에 추진한 일입니다.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도민들의 격려와 지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애써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정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을 넘겨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도 96%가량 지켰습니다. 국민에게 무한봉사하는 공직자의 책임감으로 도민들의 듬직한 일꾼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도정을 챙기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치로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꾼 이재명은 오늘도 일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배달앱은 디지털 SOC 경기 배달 특급이 시작합니다. 혁신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을 해치는 독점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막아야지요.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공공의 역할입니다. 작년 배달앱 시장 99%를 차지한 외국계 업체가 갑자기 수수료를 매출의 15%가 넘게 올려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민간과 협업하여 공공배달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이 훌륭하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화태도 결제 가능하고 각종 이벤트도 다양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배달 특급도 많이 이용하세요. 다음 페이스북글 시민혈세로 건설업체 후원을 하니 시장 가격이 아닌 표준품 세무로 계산된 금액으로 공사 입찰 계약을 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고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물건이 거래되는 것을 매우 중요해요. 건설업체 돕겠다고 건설업체로비 받아 시민혈세 공연히 공사비 덮어주는 것이 정의는 아닙니다. 구호 대상도 아닌 멀쩡한 건설업체 돕자고 시민혈세 낭비하라는 주장이나 100억 미만 공사는 표준품 세무로 산정해 공사비 더 많이 주라고 얘기까지 만들어 지방정부에 강제하는 행정안전부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관들이 이런 식의 예산 낭비 퍼주기만은 해도 전국민 기본소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적정 공사비만 주어도 입찰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데 굳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공사비를 넘겨 건설업체에 도와주라니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꾀를 냈습니다. 조례나 예규를 위반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예산 낭비할 수도 없으니 표준품 세무로 계산하되 재량이 있는 관리비와 이익률을 깎아 시장 표준 단가에 맞추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잘못된 정부 지침과도 조례에 맞서 시민 혈세를 아끼는 이런 경기도 공무원 칭찬해야겠지요. 언론과 건설업계가 뭐라고 비난해도 표가 좀 떨어질지라도 저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혈세 낭비 막는 경기도 공무원 표창할 겁니다. 다음 정부에선 전국에서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